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네르바 교양대학에서 인문 강좌를 담당하고 있는 김경희입니다. 우리 대학의 교양대학의 마스코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대학 외국어 영어를 강의하고 있는 양현정입니다. 저는 인권의 변천사 과목을 맡고 있는 정창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AI 융합 전공이고요. 컴퓨팅 사고를 맡고 있는 허은주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출티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잘 보입니다. 대면 수업에서는요. 굉장히 잘 보이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출티라는 게 그냥 막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사실 그게 사실은 그 수업 시간에 그 학생분들이 만약에 그 수업보다 더 가치 있는 활동들을 하고 더 즐거운 활동들을 할 수 있다면 출티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사실 그 강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 그런 감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사실 비대면 수업 같은 경우에서도 출티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강의를 틀어놓고 안 듣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거라고 저도 예상은 합니다. 근데 사실 과제들을 받아보면은 그 티가 좀 많이 나긴 해요. 비대면 수업이나 실시간 수업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실시간 수업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수업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도 학생들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몇 번 물어봐요. 학생들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 학생 질문 있나요? 이런 식으로 남아있다 보니까 물어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물어봤는데도 대답을 안 하고 대답을 하시기 힘든 상황이시면 채팅창으로 남겨주세요 라고 해도 대답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이제 100% 도망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제가 좀 키가 큰 편이라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좀 시야가 이렇게 넓은 편이기 때문에 중간 이후에 있는 뒷자리가 주로 조금 잘 보이는 편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앞자리가 잘 눈에는 안 띄는데 대신에 이제 앞에 앉은 학생들은 제가 기억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앞에 앉은 학생들이 주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로 하여금 기억을 하게 만드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할 수밖에 없죠. 앞에 앉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네, 에피소드는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요. 몇 년 전이었고요. 그때는 코로나 상황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코로나 상황에도 지금까지 계속 그 팀플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이 교양 수업의 어쩜 가장 백미라고도 할 수 있고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다양한 전공의 그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이 함께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친해지면은 굉장히 분위기도 좋아지고 뭐 전공 수업보다도 훨씬 더 아주 재미있게 다들 친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팀플에서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 한 팀을 이뤄서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글쎄 뭐랄까요? 좋은 친구 또 커플도 나와서 물론 발표도 아주 잘했고요. 팀플을 한 후에 저에게 밥 사주세요라고 찾아온 커플들이 몇 있었습니다. 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예요. 학생들이 대답을 하는 와중에 표현들이 잘 생각이 안 나서 뭐 그 한국말을 갑자기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게임 같은 걸 할 때 이렇게 그 타임 리밋 안에서 포인트를 빨리 이제 쌓아야 하니까 근데 이제 영어 표현은 또 생각이 안 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영어와 한국말이 막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본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어떤 사투리나 방언까지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해버리면 굉장히 좀 재미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 표현이 아닌데 그게 마치 영어 표현인 것처럼 너무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얼핏 그냥 들으면 진짜 영어 표현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이제 지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수업 시간에 이제 그런 에피소드들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 글을 처음에 읽기 시작하면요. 한 앞부분 두세 문단 보면은 이 학생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얼만큼 공부를 했고 이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스스로 고민을 했는지가 이미 다 보입니다. 그 서론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
서론에서 짜임새를 잘 갖춰주고 본론 결론 부분에서 자신의 논리가 일관적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지 서론 본론 결론이건 할 것 없이 총체적으로 좀 구성을 해서 쓰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론 본론 결론 다 중요합니다. 네. 네, 저의 가장 최애 폰트는요. 최근에 정해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우리 한국 외대체가 있죠. 한국 외대체는 우리 홈페이지에서 다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이 쓰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왠지 그 한국 외대체의 3가지 버전이 다 마음에 들어서 저는 그 외대체가 나온 이후로는 모든 PPT의 저의 글자체는 한국 외대체로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뭐 굉장히 특이한 폰트만 아니면은 사실은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끔 그런 편법들을 쓰시죠. 이제 분량을 뭐 그냥 좀 애매하게 예를 들어 A4 용지 2장 이렇게 써놓으면은 어떤 분들이 이제 글 간격이라고 줄 간격이라고 하나요? 예, 줄 간격이라는 걸 넓히거나 아니면은 글자 포인트를 좀 높여가지고 예, 이렇게 제출을 해주시는 분도 가끔 있으세요. 근데 그거 그렇게 하셔도 교광사분들이 이미 채점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다 보입니다. 어느 한쪽을 고르라면 저는 조금 지각을 했어도 내용을 잘 구성해서 쓴 친구가 조금은 더 제 마음이 갈 것 같습니다. 내용이 훌륭하다면 그 내용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좀 지각 제출을 하지 않았을까. 이거 정말 교수 말로 개취인 것 같아요. 네, 개인 취향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늦게 제출하면 감점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감점을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거는 정시 제출 이후에 제출을 하더라도 내용이 더 충실한 거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고 문헌을 하나로 적는 건 너무 쓸쓸한 일인데요. 그래도 관련 있는 것을 하나라도 적어 준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제와 상관없이 자기가 이 정도로 공부를 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제와 상관없는 그 참고 문헌들을 많이 달 경우에 오히려 레포트의 통일성을 해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참고 문헌 1개 쓰는 거를 더 선호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일단 기본에 충실한 문제를 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업 시간 내에서 다뤘던 그런 부분들로 될 수 있으면 내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학생들 성적이 비슷한 경우들이 생겨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말 같은 경우에 변별력 있는 문제를 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난이도 있는 문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를 출제할 때는 당연히 어느 정도 예상을 하죠. 대학원에 많이 진학했으면 하는. 이 질문 되게 어려웠던 질문인데요. 이렇게 처음이 힘들지 한번 해보고 나면 아 정말 이거 별거 아니구나라고 그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강의 평가 중에서